네,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장혜리고요. 함께 또 저희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요즘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반도체 주식은 저는 이제 계속 좋게 봤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디램 가격이 뭐 지금 많이 빠지면서 이제 네. 앞으로 뭐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는 이 종목은 어떤 매매 차익보다는 일단 장기적으로 어떤 배당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일단은 편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넘기기 위해서는 적금식으로 네. 계속 이렇게 사가면은 꾸준히. 꾸준히 사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많이 빠져 있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만 이제 물론 이제 고점에서 이제 9만 원 이상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지금 이제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일단은 잊어버리시고서 일단은 이제 배당주 쪽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어제 이제 삼성에서 이제 투자 규모를 3년 동안 네. 이제 240조를 투자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중에서 아마 국내는 한 180조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해외 쪽인데 지금 이런 240조 규모가 우리 볼 때는 이게 뭐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3년간의 삼성그룹에서 설비 투자한 규모가 약 한 180조거든요. 네. 그럼 그것보다도 일단은 60조가 넘는 규모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크게 반도체 쪽이 이제 가장 비중이 큰데 그렇죠.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들 일단은 투자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1위를 계속 고수하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아마 글로벌 1위를 하겠다 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는 약 170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제 그럼 수혜주는 뭐냐? 우리가 항상 보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 업체의 대장주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세컨더리 뭐 업체도 있고 뭐 바로 퍼스트 그룹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과연 그 중에서 수혜주를 어떤 게 좋으냐 봤을 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 이제 서버 관련 이제 이런 뭐 모바일 관련 이제 이런 쪽이 조금 아마 매출이 늘어나면서 조금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중장기로 봐서는 일단은 비메모리 쪽에 우리가 아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면 네. 뭐 증권사든 뭐 뉴스 보면 뭐 종목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걸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네. 이런 이제 반도체 어차피 투자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이제 그 거래 업체에 대해서 설비 투자라고 명령 아니지만 그런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당장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이제 혜택은 뭐 1년 후가 됐든 6개월 됐든 분명히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 급하게 사가지고 뭐 고점에 살 필요 없이 일단은 장중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은 이런 반도체 업종 자체도 분명히 이게 오를 때는 크게 오르니까 네.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 또 전화 연결해 주신 전문가님이 또 얘기해 주신 종목 중에 예전에 최동기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이 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테스나라든지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원익 IPS나 이제 PSK 이런 종목은 이제 장비 쪽이고 네. 저는 이제 전에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CIC 관련주거든요. 물론 네네. 이제 지난번에 미국 일단은 공장 관련해서 이제 오스틴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CIC 관련한 이게 이제 그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테스나하고 제가 네. 그때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안 좋을 때가 저는 이제 찬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보다 지금 LB 세미콘 같은 것도 한 14,000원 하다가 지금 뭐 12,000원대 그렇죠. 그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적으로 네. 한 20%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로 시세가 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에서 아마 반도체 오늘 여러 종목들이 나왔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거 말고 좀 계속 빠져 있어 밑에 바닥은 아니겠지만 좀 더 하락이 좀 며칠 지속된 종목들을 좀 모아가면은 분명히 수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거나 좀 지켜보시다가 조금 더 빠지거나 이럴 때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고 이제 지켜보시다가 수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나와 또 LB세미콘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 들어봤고요. 저희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3,14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소폭의 약세 속에서 1,01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48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3,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빨간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 속에 7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세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 10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약세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카카오는 1%대 강세 속에 15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LG화학이 2%대의 강세 속에 8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2%대 약세 속에 8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현재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대 약세 속에 11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대의 약세 속에 16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도 1%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펄어비스도 2%대의 약세 속에 7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LNF가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소폭의 강세 속에서 11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저터널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KT 서브마린이 7%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6,7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강세 흐름 가져가는데요. 특수건설이 5%대 강세 속에 1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철강업계와 조선사가 후판 가격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포스코는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포스코가 2%대 강세 속에 32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강판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동국제강이 2%대 강세 속에 2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입니다. 문배철강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대한제강과 휴스틸, 알루코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요. 한미반도체는 현재 1%대 강세 속에 35,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하나머티리얼즈의 탄력이 눈에 띕니다. 4%대 강세 속에 4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3% 가까운 오름세 속에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원익 IPS가 3%대 탄력 속에 46,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5,5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가장 뜨거웠던 삼성전자의 통큰 투자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이 2023년까지 3년간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등 전략 사업에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이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지난 13일 출소한 지 11일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 고용 계획이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8년에 내놓은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뛰어넘는 단일 기업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전략 사업 주도권 강화, 그리고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최근에 다시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7만 원 선으로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소폭의 강세 속에서 오늘은 7만 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노사는 10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 만에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어제 오토랜드 광명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그리고 최종태 지부장 등 노사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임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이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 그리고 특별 경력금 230만 원, 주식 13주 지급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약세를 많이 가져갔지만 오늘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8만 원 선에서 7만 원 선으로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젠셀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젠셀이 오늘 시초가 7만 3,500원을 형성한 후에 장 초반 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웃돌았지만 조금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낳고 있는데요. 이 바이젠셀은 암과 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장 초반에 지금 9시 15분 기준으로는 10% 급락세를 가져갔는데요. 현재가는 어떻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이젠셀 살펴보시면 현재 12%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모가 5만 2,700원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현재는 6만 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우선 코스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이 일단은 신고가 네. 갱신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제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이제 삼성그룹이 통큰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 원조 계속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좀 이렇게 급등하거나 뭐 이런 건 안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코스닥이 좀 빠지는 모습이 좀 저는 오늘 지금 보면 아까는 그래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는데 다시 지금 이 시간은 좀 상승 종목이 좀 이렇게 많아지는, 그래도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백신 위탁 생산 그리고 코로나19 임상 3상 등 뭐 호재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연말까지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도 네네. 나왔었는데 네. 오늘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왜 빠지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빠지는 이유는 이제 수급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차피 호재는 있는 거고 뭐 바이오라는 종목이 뭐 하루 아침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일단은 네.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해 샀어요.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이제 많이 네, 샀는데 그랬죠. 이제 어제 보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어제요. 그래서 아마 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어제 또 최근엔 또 투신도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네. 어제는 또 연기금도 또 모처럼 매도로 돌아서 그렇죠, 가지고 기관도. 어제는 네.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거를 개인들이 물량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오늘은 뭐 한 9천 원 빠지는, 어제 뭐 거의 5만 3천 원, 거의 네, 1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넘었다가, 그러니까는 네. 8월 23일 날 100만 원 돌파했다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이제 21선에 걸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계속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상승과 하락이 일단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모든 차트 자체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선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조정을 받을 시점은 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정은 오히려 또 1차 뭡니까 2보 전전이나 1보 후퇴라고 제가 네. 오히려 그냥 조정 자체는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1선이 여기서 만약에 장대음봉이 나온다면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오늘도 아직은 수급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계속 고가놀이 네. 그 상단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170억 원가량 순매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평가도 얘기를 들어봤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그 BDR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BDI가 이제 자회사가 이제 앨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앨리슨 네. 이 회사가 이제 폐암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ILC라는 어떤 치료제인데 이게 아마 임상 이제 1상을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그 FDA 최종 승인을 일단은 이제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신주 상장 종목이 있어요. 바이젠셀이라고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5만 7,700원인가 같은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장 초반에도 일단은 상승하다가 지금 이제 많이 한 10%대 이상대 네. 밀려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공모주는 요새 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들 이제 첫날에 팔아요. 네, 첫날에서 그렇죠. 팔고서 네. 물론 이제 따상을 가면 이제 배 아프지만 그래도 청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그래도 뭐 50% 이상 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략이 무조건 첫날 파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완전히 또 공모주도 이제 단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좀 어떤 시기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네,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때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좋은 흐름 웬만한 보이고 차트는 있죠. 좀 꺾여서 가야 되는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덴팀 이런 종목들은 워낙 뭐 치과 쪽 어떤 거 중국의 어떤 네. 어떤 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계속 주가 자체가 밀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은 네. 이제 이익 실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도 굉장히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얘기한 종목은 또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JIP 엔터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뭐 바닥에서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SM하고 우리 지금 JIP 엔터가 이 자리를 놓고서 지금 이제 어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SM 같은 경우는 또 CJENM에서 아마 강하게 또 매수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협상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하고 CJ 싸움인데 어디가 지금은 인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틈을 타서 또 JIP 엔터는 우리 뭐 스트레이 키즈 아까 우리도 말씀드렸죠 뭐 네. 길 잃은 길을 찾은 아이들 네.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100만 장을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네. 볼 때는 이런 이슈 해가지고 지금 JYP 엔터가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SM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JYP 엔터 그다음에 또 3등 종목은 이제 뭡니까 YG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계속 이제 음반을 내면서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실적 자체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우리가 엔터 관련주들 그리고 네. 이제 위도 코로나가 이제 지금 또 미국에도 뭐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백신 접종이 좀 접종률이 올라가면은 네. 아마 그 동안에 했던 이런 또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도 한번 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런 흐름을 가다가 아마 추석 이후,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달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좀 9월 말이니까 이때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우리 소외된 종목들이 아마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 또 상승률이 눈에 띄는 종목들을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만의 또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또 수요일인 만큼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과연 네. 이제 성적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네. 지난주는 이제 월요일 날이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추천한 종목들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종목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11종목이 나왔는데 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수익 난 거를 다 까먹고도 더 저런. 마이너스를 네. 해가지고 이게 또 어널리스트들이 추천한 종목들이라도 네. 장 자체가 워낙 뭐 안 하락폭이 좋았죠. 컸기 때문에 네, 그랬죠. 아마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널리스트가 추천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또 투자자분들이 가진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계좌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네. 돼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뭐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오를 수는 없는 거고 또 뭐 빠졌다 올라가고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또 흐름이 그래도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코스닥은 밀리지만 항상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장기 투자를 가느냐 이제 단기로 가느냐인데 네. 아마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절을 할 때 수익률로 손절을 하지 말고 네. 금액을 가지고 손절을 하라. 그게 좀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이제 장투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장투로 가면은 보통 6개월은 기다리셔야 돼요. 네. 6개월은 기다려야지만 이제 아하. 올라가는데 그럼 그 동안에 이제 보면 이제 못 참는 게 뭐냐면은 내 종목은 빠지는데 남의 종목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가 그러면 제일 이제 속상해요. 한두 네. 달 참고 있다가 막판에 또 질러버리면 이제 네. 어떻게 돼? 이제 뭡니까? 그렇죠. 그게 머피 법칙인가요? 네, 내가 맞습니다. 파는 종목이 올라가고 산 종목이 빠지고 이제 네. 이런 또 이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뭐 전에 뭐 매매를 해봤지만 일단은 좋은 종목이면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이뻐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뭐 나빠서 그럼요. 투자한 거 없으니까. 그럼요. 그게 네.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너무 이렇게 갈시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분명히 뭐 본전 이상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욕심부리다가 올라가다 또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그래요. 일단은 물린 종목은 본전 오면 무조건 정리한다요. 그 올라가도 할 수 없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서 또 뚫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거기 가면 대부분이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거 가격대 매물이 많기 물리신 분들이 때문에 계시죠. 네. 밀리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종목 보면은 뭐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4위를 기록했고 이따 네.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KT 한섬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 6% 9%고요. 그다음에 네. 첨보가 2위인데 이 종목이 마이너스 1.69%예요. 그다음에 HMM이 이제 3위 마이너스 2.4%. 사람인 HR은 마이너스 7% 되고 테스나가 이제 1인데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다음에 SBS가 무려 14.46%가 빠졌고요. 네. LNF가 이것도 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좋았는데 역시 네. 7%나 빠졌고 많이 LX 빠졌죠. 세미콘이 5.88. 그 5.8%가 5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PI 첨단 소재도 마이너스 12%. 이러니 뭐 전체적으로 11종목이 전부 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성적이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8월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해봤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제 어제 종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주 금요일까지 했었던 약 마이너스 6.5%거든요. 11종목이. 근데 네. 제가 어제 기준을 해도 네. 마이너스 4.8%예요. 그렇군요. 어제 기준.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엄청 이 종목 빠졌다는 중에서도 얘기네요. 오른 종목도 있지만 또 빠진 종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1주차 가지고 뭐 1, 2, 5, 7, 8 그러니까 8주 중에서 5주가 이제 마이너스고 네. 3주가 플러스인데 4주차에 3.77%가 최고치였는데 이번에 8주차는 마이너스 6.5%로서 전체적으로 누적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는 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남이 보기에는 쉬울 것 같아도 내가 막상 투자를 하고 어떤 뭐 전략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널리스트들이 추천한 그 올리는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밍이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올렸으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또 막차로 올리는 레포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널리스트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각자가 이제 맡은 분야가 있고 종목이 있는데 다른 어떤 어널리스트는 다른 회사들은 다 이런 목표가 올리고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안 나오는 레포트 커버를 하는 종목이 안 나왔을 때는 이제 다그칠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쓰는데
이미 이제 그때는 늦은 거죠. 이미.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뭐 1~2주 전에, 1~2주 전에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서 목표가 올려가지고 주가가 떴으면 그거는 사실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겹치는 게 있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일단은 8시 50분에 뜨는 종목을 전부 다 매수하는 걸 했는데 우리 8주차 중에서 3주차 3개는 성공하고 5번은 실패했다. 그래서 수익률 산출은 이제 월요일,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었고 화요일 날 시초가에 사서 이제 금요일 종가를 산출한 이런 게에서 누적이 마이너스 3.9%다. 그래서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아침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고 금요일 날 동시효과에 이제 매도라는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번에 5종목을 보면은 뭐 이제 창피하지만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네. 마이너스 1위가 1.3% 테스나, 그다음에 2위는 첨보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3위는 H&M 마이너스 2.4,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4%, 4위, LX세미콘이 마이너스 5%.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테스나나 뭐 LX세미콘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네. 그래서 테스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뭐 1위를 기록했네요. 마이너스 네, 지는. 그다음에 뭐 그렇죠. 첨보는 뭐 2차 전지, 네. 뭐 H&M, 뭐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이 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들은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네. 사실 분석을-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익률에서 조금. 예,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쁜 종목은 없죠. 다 네, 좋은 네. 종목들인데 이제 시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이제 마이너스. 지난주에 너무 정말 저도 진행을 하면서도 장이 너무 하락을 하니까 그쵸. 예, 네.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한 거를 이제 쭉 보면은 일단은 1주차에 코롱인도, 현대건설, 두산밖에서 뭐 수익률이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2% 정도 되고요. 평균. 그다음에 2주차는 좀 괜찮았죠. 네. 효성 첨단 소재 그렇죠. 10%, 뭐 한컴, MDS, 노바렉스 해가지고 이제 10%, 5%, 3% 했는데 이제 3주차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습니다. LNF, 네. 에코프랩 효성해가지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무려 19.75%, 네. 15.98%. 뭐 효성도 어쨌든 간에 효성 그룹주 자회사들이 워낙 네, 그때 좋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4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4주차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고려한, 코웨이. 그러니까 3주차, 4주차가 거의 피크였어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무려 21%를 해가지고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주차는 현대이와 덴티움, 코스모, 신소재. 여기서부터 이제 덴티움 치과 관련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6주차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6주차 13.52% 기록했고 DB 하이텍, 그다음에 만도. 그래서 뭐 DB 하이텍도 뭐 우리 비메모리에 관해서 뭐 파운드리 관련주해 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일 거다. 그러고 DB 하이텍이 지난번에 이제 증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피드백을 못 했는데 네. 아마 증설을 한다면 뭔가 또 좋은 뉴스가 있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제조업체들은 설비 투자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는 이제 R&D 쪽인데 워낙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옥석을 좀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또 최근에 또 바이오 관련 책을 사가지고 또 읽고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읽을 때는 알겠지만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억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주들 보면은 이제 계속 어떤 가능성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어떤 종목이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종목 가지고 베팅하기는 그렇고 네. 한 3종목 정도를 또 베팅해서 묻어놓으면은 아마 그게 또 대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큰 돈은 말고 그냥 우리 뭐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단 바이오 쪽에 우리 뭐 미래에 대한 투자로. 그쵸, 투자를 네. 하시면은 아마 가상화폐만큼 또 그런 큰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해동기 듭니다. 전문가님 좀 좋은 종목들 좀 선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슬쩍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은근슬쩍 얘기해 주신다는 거. 그다음에 네. 7주차는 이제 PI 첨단 소재. 그 7주차에 있는 게 이번에 8주차는 아까 꼴찌했죠. 마이너스 12% 얘기는 했는데 이처럼 PI 첨단 소재가 2주 전에 했었는데 네. 일주 전에 또 네, 이번에 네.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런 거는 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일단 7주차에는 7% 올랐었고요. 네. 푸드나무 6.8%. 그다음에 이제 테스나, 첨보, HM 해가지고 일단 8주차까지 아마 우리가 이제 수익률 상위 종목들을 분석을 했는데 역시 피크는 3주차, 4주차.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한 달 전이니까 그렇죠. 이제 7월 말 정도. 네. 요때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때
수익률을 이제 많이 냈다. 그래서 이때 못 벌었으면 뭐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투자자들도 마이너스가 지금 계좌에 아마 파란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이제 1위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일단은 현대차 증권에서 일단은 이제 가동률이 증가한다라는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8,000원에서 72,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 종목은 우리 반도체 테스트 사업,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관련 이런 장비를 일단 만드는 이런 회사가 되죠. 아마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뭐 로직 및 믹스드 시그널 IS를 포함한 뭐 SoC, 마이크로 컨트롤러, 스마트 카드 ISC, 뭐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테스트에서 이런 사업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굉장히 세부적인 분야라 뭐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SIC 관련주다, CIS 관련주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테스나가 이제 매출 구성이 이제 웨이퍼의 테스트에서 92%를 차지한다고 패키징 테스트는 7.8%. 일단 이 테스나를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뭐 계속 뭐 어널리스트도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이 향후에 아마 좀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는 일단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432억. 영업이익은 1% 증가한 82억을 실현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 최근에 뭐 차질 있지 않습니까? 생산.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전분기 대비는 좀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아마 향후에는 좀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6월 달에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 대비 실적이 잘 나온 어떤 그 CIS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 회사의 어떤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CIS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가 저는 아마 키포인트를 두고서 계속 저도 추천한 게 CIS 때문에 추천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테스나하고 네. 우리가 LB 세미콘 두 네. 종목이 CIS 관련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분기부터는 역시 이제 주요 고객사의 어떤 그 가동률 증가, 신규 장비해가지고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아마 투자가 아마 내년부터 이런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계속 3년 동안 뭐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관련 이런 소재 부품주들도 아마 3년간은 아마 삼성전자가 어떤 뭐 피크 아웃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품 관련주들은 3년 동안은 뭐 걱정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되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피크 아웃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부품주들도 같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야에 따라서 뭐 메모리 관련해서는 좀 이게 단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생산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돌고 돌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내린다 하더라도 또 뭐 1년 후에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부품 관련주들은 어차피 뭐 계속되게 수주나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비메모리에서도 삼성이 또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또 설비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반도체 관련 이런 소재주들은 최근에 또 작년까지도 좀 수혜받다가 이제 막판에 올랐다가 다시 지금 빠지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가 저는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실적으로도 괜찮은 종목도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도 뭐 재무 구조가 내가 이제 버틸려면은 이제 우리가 장투를 하더라도 네. 재무 구조가 튼튼한 종목은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뭐 금리 인상 이런 게 나오면서 또 매출 안 되고 하면 또 이제 한계 기업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장투할 종목이면은 일단은 좀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고서 좀 재무비율이 좀 좋은 종목들을 고르시면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 뭐랄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종목들은 흔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 셋업 완료 시점이 RF는 올해, CIS는 이제 내년 초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1분기부터는 이런 테스터 장비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저는 뭐 테스터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실적이 물론 이제 4분기, 3, 4분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도 1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빠질 때 사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은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월별 이벤트 보시면 이제 1월 달에는 D램 현물 가격이 형성하면서 반도체 관련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됐어요.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 이벤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월 5일 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이상 이제 변동 공시를 하는데 2월 중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텍사스 한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많이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3월에는 네. 오스틴에 웨이퍼 투입이 일부 재개되기 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네. 계속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가동률이 점점 올라가서 일단은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분기 보고서 공시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아마 2분기에는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분기보다는 좀 한파 영향으로 실적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됐는데 향후에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업종이 전방 산업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하향 조정. 그래서 아마 베트남과 인도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가 좀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문제는 또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지금 호치민 공장이 네. 거기 완전 호치민이 봉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런데 이제 하노이 쪽은 좀 난데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베트남에 진출한 오랜 기업들이 아마 또 이런 베트남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장갑차 동원해가지고요. 맞습니다. 봉쇄하면서 또 뭐 이런 마트 같은 거를 다 군인들이 다 매수를 해가지고 배급하는 네.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좀 베트남에 우리 기업체 하시는 분들은 뭐 공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제 어려운 하더라고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68,000원에서 일단은 72,000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은 일단은 작년도에 매출액이 1,325억인데 올해는 네. 거의 50% 증가한 1,948억. 영업이익도 거의 300억에서 거의 50% 증가한 437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95%대, 그다음에 유보율은 일단은 2,500%대 이렇게 되는 재무 비율도 우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시총은 7,700억 대고요. 펀은 20으로서 동정 어체보다 조금 낮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수급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아가지고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또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 5만 3, 4천 원 이때 네. 유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아마 투신은 아직도 뭐 매도 분위기는 아닌데 아마 연기금이 일단은 어제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도 보면은 투신이나 외국인들은 뭐 우리 기관들을 주로 사는 입장이고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 테스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매도세가 끝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테스나 주식 자체도 아마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일단은 아직은 테스나는 지금 약간 위태위태 해가지고 이제 21선이 좀 위험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어제 고개를 쳐들고 왔고 오늘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21선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등락을 거듭하다가 네.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나 보시면 역시 우리가 이제 RSI가 다 100%는 아니지만 네. 우리 3월 달에 보시면은 그때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RSI가 바닥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RSI가 이렇게 바닥에서 오른다면 전부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업종 자체가 괜찮고 네. 뭐 재무별도 괜찮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RSI에서 고르시면은 수익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첨보가 되는데 첨보 잘 아시는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아마 이제 목표가를 이제 올렸어요. 30만 원, 네. 32만 원 올렸는데 이제 신한투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2007년에 설립이 되면서 전자 소재, 2차전 전해질의 어떤 그런 개발, 네.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사업 분야 크게 전자 소재에서 뭐 LCD, 식가계 첨가제, OLED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전해질하고 전해 첨가제, 그다음에 의약품도 하더라고요. 의약품 중간체, 그다음에 정밀화학인데 어쨌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전해질하고 전해 첨가제가 일단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OLED 부분에서는 우리 삼원색 있지 않습니까? 네. 빨강, 노랑, 파랑인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적색의 발광 재료의 어떤 중간체라든가 만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는 일단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604억, 영업이익은 52% 증가한 96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어떤 실적이 좋은 거는 2차 전지 전해질 수요가 늘어났다. 여기서 기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아마 오히려 소폭 하회했습니다. 마이너스 15.9%에서 한 18%, 19%까지 갔던 영업이익률이 다소 좀 낮아졌다는 거. 아마 하락 원인은 역시 아마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아마 영업이익률이 좀 일단은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판가 전이가 일어나면서 3분기에는 아마 점진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 월등한 전해질 생산 기술력 바탕으로 기존의 이런 배터리 셀 업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신규 고객사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간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위한 아마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무려 5천억 을 투자를 해서 네. 생산량을 2만 톤까지 확보를 한다 해서 아마 리튬 관련 그런 어떤 배터리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RFA SI는 안정성, 수명 등 측면에서 아마 배터리 성능에 기여한 프리미엄 소재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혼합을 하고 있는데 소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뭔가 이제 계속 어떤 그 함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범용성이 또 되면서 아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연산 그 생산량이 1.56천 톤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2021년에 아마 4천 톤, 그다음에 2023년에 12,000톤, 2020년 거의 뭐 2만 7톤 내서 작년 대비 한 뭡니까 6배 정도 네. 늘어나는 거로 급증이 돼서 역시 매출액도 역시 2026년은 이제 1종 클럽에 등극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그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영업이익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8% 증가한 475 영업이 되고 매출액은 지금 매출액은 안 나왔네요. 네. 아마 어쨌든 간에 절대이익이 굉장히 늘어난다 되어서 어쨌든 간에 아마 상승을 하는 거로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가격이 오른다. 판가가 이제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증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동이 본격화된다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수익성도 좋아질 거라 되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이제 32만 원을 상향을 했는데 피어그룹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름으로써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투자 의견을 일단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뭐 첨보의 2차 전지 소재 제품 라인업인데요. 주로 이제 EV, ES 등 차세대 전해질 이렇게 첨가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액은 올해 2,547억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482억 이렇게 되고 부채 비율은 굉장히 낮죠. 23%에 우리 유보율은 4,500%. 그래서 아마 지금 퍼는 좀 그래도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낮은 편이 아닌데 66 정도 되는 시총은 이제 2조 4천억 되는 회사고 수급에 있어서는 보면은 이제 투신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은 지난주부터 완전히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아마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투신이 계속 사고 있고 연기금은 또 팔고 있다. 그래서 주식 자체가 아직은 고점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아마 첨보 향후 흐름에 따라서 또 아마 지금 계속 올라갈지 빠질지는 일단은 향후에 어떤 수급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HMM입니다. HMM이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올렸는데 사실 이 회사는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파업을 그렇죠. 파업 권리를 있죠? 이제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파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파업을 또 하더라도 또 뭐 선원들이 아니 여기 종사원들이 또 뭐 회사를 옮긴다 유럽계로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악재가 있는데 사실 뭐 잘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HMM 뭐 우리 현대상선 아닙니까 옛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워낙 이제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노조원들이 좀 한 번에 이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각종 수출입 제품 물론 원유, 석탄, 철강석, 특수화물 등
국가 전략 물자를 수송하여 국가 경제 대동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 이제 뭐 한진해운이 없어지면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런 대형 선사가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어떤 수출 업계의 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수출을 어떤 거 못 해가지고 배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파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증가한 2조 9천억, 영업이익은 무려 900% 증가한 1조 4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그다음에 운임이 계속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20% 올랐고요. 근데 네. 물동량도 이제 10% 증가했기 때문에 P와 Q가 올라감으로써 일단은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아마 1분기에는 42%에서 2분기에는 47%,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컨테이너 운임수 SCFI가 14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파업만 아니면은 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지금 뭐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약 1,20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일단 목표가를 33% 일단은 상향을 했고요. 일단은 올해 지금 뭐 매출액이 거의 11조 정도 이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5조 6천억. 그다음에 부채 비율은 105%. 유보율은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에 뭐 적자가 많아서 퍼는 36, 좀 높은 편이고요.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좀 샀다 팔았다 했고요. 투신도 좀 사는 모습이고 연기금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파는 모습인데 뭐 규모 자체는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트는 지금 여기서 121선을 지키냐 마느냐 이제 네. 기로에 서 있는데 그렇죠. 아마 여기서 빠지면 또 추가 하락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클래시스는 이제 뭐 미용 관련해서 뭐 화장품 이렇게 보시는 회사인데 지금 아마 목표를 올렸는데 일단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무려 100% 증가한 295억. 영업이익은 150% 증가한 161억 가지고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주로 원인은 뭐냐면은 브라질이나 러시아, 호주, 네. 일본 등 일단 주요 수출국에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의 성수기 효과 없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54%나 됐다. 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고 아마 네.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업사이드가 되고 아마 신규 장비가 네. 일단은 모멘텀이 단달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슈링크 유니버스 및 아마 내년에는 2020년 RF 장비 볼리머가 런칭함으로써 에스테트 포트폴리오를 강화를 한다. 그래서 목표 네. 주가를 29,000원을 올렸는데요. 네.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다가 어제는 좀 팔았고요.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은 좀 매수보다는 투신은 매수, 연기금 매도하는 모습이고 차트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은 이제 LX 세미콘인데 피크와 우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컨센서스보다 대폭 상향을 했다 해서 목표가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1조 7천억, 영업이익 2,898억. 그다음에 퍼는 13%로 업체보다 낮고요. 네. 수급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투신 연기금을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조금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데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추세는 좀 꺾이는 거로 꺾이는 분위기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LX 세미콘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벨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